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상장으로 가는 길이 아주 성공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수요 예측이 완전히 성공을 거뒀고요.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원래 23,000원에서 28,000원이었었는데 20%가 높은 35,000원까지 업사이드가 열렸고 결국 공모가는 34,000원에 확정이 되었다. 상장일은 11월 6일이다. 흥행에 성공을 해서 공모가가 비싸진 것은 고평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 공모시장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더본코리아 직전의 상장 관련 이슈는 K뱅크 상장이었죠. K뱅크 상장은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상장 철회를 했습니다. K뱅크의 희망 공모가 밴드는 9,500원에서 12,000원이었고 기관을 상대로 한 수요 예측에서부터 참패를 하였기 때문에 주관사들이 하단보다 더 아래 금액인 8,500원으로 요청을 할 정도로 분위기는 차가웠다라고 합니다. 결국 K뱅크는 두 번이나 IPO 도전에 실패를 한 것이다. 애초부터 K뱅크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상장을 먼저 한 디지털 금융의 선배격인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세게 맞았고 생각보다 핀테크 혹은 테크핀의 청사진은 현실과의 괴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2021년 9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은 사업성을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K뱅크가 카카오뱅크보다 더 사업성이 좋거나 상황적으로 뚜렷한 메리트가 있냐라는 건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금융 플랫폼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도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와 흡사한 사업인 K뱅크 역시 쉽지가 않았던 것이고 그나마 K뱅크의 무기 중에 하나가 업비트와의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 투자자들의 주 거래 은행이라는 메리트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K뱅크든 카카오뱅크든 문제의 본질은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기 시점에서 전통은행을 압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냥 수많은 은행 중에 원오브 댐 혹은 그냥 끌려가는 그림이 된 것이 인터넷 뱅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훗날 인터넷 뱅크가 또 어떻게 역전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앞으로는 이제 금리 하락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금융권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또 뱅킹의 역학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나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K뱅크는 내년에도 IPO 재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지형에서 상장의 조건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필터링이 강해졌다라는 점은 분명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거죠. 상장을 함에 있어서 먼저 성장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투자금 유치인데 자금을 끌어당겨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 스텝이 안 보이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장성이 전혀 안 보이는 회사들이 상장을 목표로 달려가는 회사들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내용이 설득이 돼야지만 상장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더본코리아의 흥행 성공에는 성장에 대한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 중심에는 백종원이라는 슈퍼스타 마케팅이 있다라는 것이고 슈퍼스타에 대한 가능성과 또 한편으로 리스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은 요리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셀럽이고요. 지난 수년간 다양한 채널에 등장을 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또 그의 네임밸류를 올려왔습니다. 최근에는 흑백 요리사라는 넷플릭스 방송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글로벌 인지도를 넓혀가는 중이고 이런 바람직한 흐름이 이번 흥행 성공에도 한몫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최고의 셀럽이자 마케터의 영향력은 회사의 성공을 앞으로도 계속 견인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저의 생각은 마케팅의 파급력만큼이나 실력이 뒷받침만 된다면 미래는 밝을 것이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스타 마케팅 이면의 리스크를 예로 들면은 현재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과의 갈등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리스크 역시 확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본코리아도 셀럽에 전적으로 마케팅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본코리아 실적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상장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판관비 지출로 인한 영업이익률이 다소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면서도 영업이익은 플러스
부채 비율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우리가 더본코리아라는 회사를 생각했을 때 기대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바로 브랜드별 매출의 비중에서 커피를 파는 백다방이 40%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본코리아에 거는 기대는 커피로 돈을 회사는 아닌 거죠. 그러나 백다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고, 반면 백다방의 경쟁력이 또 커피 시장에서는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커피 브랜드 내에서 백다방의 순위는 이제 기준에 따라 다양하지만 점포 수나 신뢰도, 매출 규모는 4위에서 5위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백다방은 엄밀히 따지면 커피 중에서도 세그멘트를 나눴을 때 저가 커피 시장입니다. 메가커피랑 컴포즈 커피랑 함께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현재 상황이 백다방의 입지가 우월하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커피 브랜드들이 완전히 포화가 된 상태인데 점점 더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이미 과열 경쟁인데 더 과열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커피 시장이고, 거기서도 저가 커피는 특히 더 과열되고 있는 중입니다. 더본코리아 매출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백다방의 시장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은 유리한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고, 냉정하게 말했을 때 더본코리아의 식음료 브랜드들의 가맹점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은 한계가 명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1등도 이런데 나머지 브랜드들은 더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은 더본코리아에 투자하기 앞서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위에서 잠깐 언급한 더본코리아와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과의 여전히 진행 중인 갈등인데, 이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9월 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섰고요. 가맹점주들은 일명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해 달라며 국회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심각하다라는 것이고,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로 더 크게 번질지가 관전 포인트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내용은 연돈 볼카츠 가맹사업의 허위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고요.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월 3천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 수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허위 과장 광고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결정이 난다면 갈등의 불길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연돈 볼카츠 가맹점의 점포 수는 연일 감소세라는 것이고, 더본코리아 측이 설명한 장밋빛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 측이 불리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사 심의 결과는 사건 접수 통지일로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더본코리아는 결국 증권 신고서를 정정 제출하였는데, 내용을 보면은 연돈 볼카츠 사태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향후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가맹점과의 추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증권 신고서에 추가 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투자 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리스크로 보여지고, 그래서 추가 정정을 한 거겠죠. 결국 백종원의 방송에서의 활약과 이미지와는 별개로 더본코리아 소속 브랜드들의 사업 역량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스탠스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은 더본코리아의 펀드멘탈에 대한 우려랑 연결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회사가 완성형이 아니기에 또 성장의 여지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더본코리아가 발표한 IPO를 추진을 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데, 현재 프랜차이즈에 대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닌 다른 발전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본코리아는 투자금 사용처를 M&A와 지분 투자라고 설명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방향성은 바로 지역 개발 사업 확대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종원에서 시작을 해서 백종원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더본코리아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결국 백종원의 셀럽 마케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백종원이라는 인물과 역량이 가장 빛나는 방향이 바로 지역 축제 같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회 공헌과 사업이 연계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백종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말하기를 프랜차이즈 사업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지역 개발 사업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하면서 더본코리아의 모든 사업을 다 합친 것보다 지역 개발 사업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 라고 백종원이 말을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은
지역이 낙후가 된 만큼 개발의 여지가 커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더본코리아의 성장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비단 요식업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문화랑 지역 축제 문화의 체질 자체를 백종원의 회사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결과라 이어진다면 사업의 스케일은 요식업 수준에서 벗어나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 되는 그야말로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백종원이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백종원의 개인 차원을 넘어서 더본코리아 회사 차원에서 주력을 한다면 당연히 회사의 성장 재료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역 축제 문화는 매우 후진적인 상태이고 지역 축제의 성공을 막는 고질적인 그 문제가 존재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지역 축제를 외면해온 이유기도 합니다. 가령 상인들의 바가지나 한탕주의라든지 지역의 장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싸구려 음식을 제대로 된 준비가 없이 선보인다든지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이 돼버린 것이 바로 지역 축제의 현실인데 이런 후진적인 축제 문화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백종원이고 더본코리아가 회사 차원에서 스케일감 있게 접근을 한다면 전통시장과 지역 축제의 퀄리티가 높아짐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의 훈풍이 되어주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겠죠. 이런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더본코리아의 주가도 역시 어나더 레벨이 되겠죠. 영상을 보시면 백종원이 준비하는 홍성 바비큐 페스티벌 영상인데 우리의 인식 속의 지역 축제랑은 완전히 다른 레벨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한번 성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차수의 축제에서는 더 크게 활기를 띨 것이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를 하는 선순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3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랑 용역 체결을 계약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일환이며 백종원만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바로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본코리아의 청사진에는 유통사업의 확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간편식 제품을 채널로 공급하는 형태를 넘어 군급식 진출, 기업형 B2B 유통사업 진출, 수출 확대, 온라인 자사몰 운영 등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종원의 회사인 더본코리아의 상장을 앞두고 리스크와 기대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